혼자만 몰래 짝사랑하고 있던 이성에게 마음을 고백하려고 타이밍을 잡고 있나요? 하지만 용기 있게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상대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 마음에 드는 이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가 참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막상 연애를 시작하기는 했으나 이후 콩깍지가 벗겨지면서 상대방에게 실망감을 느끼고 사랑이 금세 식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별의 상처로 더 힘들어하게 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쏟아부은 많은 돈과 시간을 손해보고 마음을 다치게 됩니다. 따라서 너무 불같은 사랑만 쫓기보다는 고백하기 전에 상대방을 좀 더 지켜보면서 곰곰이 생각해보고 객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나와 상대방 모두에게 섣부른 사랑으로 인한 상처와 아픔을 막는데 좀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백을 하기 전에 어떤 점을 고려하고 체크해봐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부터 그녀에게 고백하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할 점 7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밤늦게 연락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은가? 만약 고백하고자 하는 상대방이 밤늦게 전화통화를 자주 하거나 새벽인데도 카톡이나 문자가 계속해서 날라오고 있지는 않은가 체크해봐야 합니다. 보통 동성 친구끼리는 밤늦게 연락이나 카톡을 장시간 자주 하지 않습니다. 귀찮아하거나 단답형으로 보내고 말거든요. 하지만 고백하려는 상대방이 다른 이성에게도 인기가 많다거나 혹은 숨겨둔 애인이 있을 경우 밤늦게나 새벽에도 통화나 카톡 메시지를 자주 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고백할 때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이미 썸 타고 있는 이성이 있을 수도 있으니 괜히 고백했다가 까임으로써 우울한 나날을 보낼 수도 있으니까요. 설사 고백을 받아준다고 해도 이러한 것들로 인해 싸움의 근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밤늦게 연락이나 메시지 확인을 자주 하는지 잘 관찰한 뒤에 이러한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지 고민하시고 감당할 수 있다는 판단이 들 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물 밖으로 나가면 더 좋은 이성이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다. 생활 패턴이 집에서 직장으로 그리고 다시 집으로 이런 식으로 단순하고 좁다면 다양한 이성을 만날 기회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만약 마음에 드는 이성이 있어서 고백하려고 한다면 고백하기 전에 자신의 행동 반경을 확인해 보세요. 만약 너무 좁다면 새로운 취미, 동호회, 만남, 여행, 이사 등으로 환경의 변화를 꾀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또 다른 만남, 더 좋은 이성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는 법이죠. 연애하기가 힘들다면 나에게 인연은 이 사람밖에 없는 걸까? 회의감이 든다면 환경의 변화로 좀 더 넓은 곳으로 나가보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그녀가 성격이 예민하고 다혈질은 아닐까? 연애나 결혼이 성공하는 데 있어서 상대방의 성격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만약 사랑하는 이성의 성격이 다혈질이라 사소한 일에도 화를 버럭 내는 사람인가요? 그러면 연애할 때나 결혼 생활을 할 때 성격을 맞춰주는데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게 될 겁니다. 조금만 기분이 거슬려도 말꼬리를 잡아 말다툼을 하게 되거나 툭하면 헤어지자고 이별 통보를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성격을 맞춰주느라 눈치를 엄청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고백하기 전에 그 사람의 성격이 얼마나 좋은지, 배려심이나 참을성은 있는지, 도량이 작은 사람은 아닌지 체크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번째, 친구 관계도 관찰해보자. 어떤 사람의 인격을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 주변의 친구들을 관찰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보통 성격이 비슷하고 잘 맞는 사람들끼리 친구 관계를 맺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백하려는 상대방의 성격을 어느 정도 가늠해보고 싶다면 그 사람의 주변 친구들도 관찰해보시기 바랍니다. 날라리는 아닌지, 성실한 사람인지, 사랑을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닌지 말이죠. 다섯 번째, 시간 낭비, 돈 낭비가 심한 사람은 아닐까? 돈을 물쓰듯 하면서 낭비가 심한 사람은 아닌지 관찰해보세요. 아무리 금수저라도 돈을 함부로 팍팍 쓰는 사람이라면 다소 주의를 기울여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어떤 목표나 노력,
자기 개발 없이 하루하루를 의미 없이 보내거나 유흥에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은 아닌지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여자의 환심을 사기 위해 명품 가방을 선물하고 해외여행 및 비싼 오마카세 맛집을 찾아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 몇 번은 가능하겠지만 지속적으로 하지 못할 경우 그녀가 떠나갈까 두려워지고 무리하게 지속한다면 경제적인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시간 낭비, 사치벽이 있는 사람과 연애를 하게 되면 연인끼리는 서로 닮게 되어 있듯이 나까지도 그러한 나쁜 습관을 배우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백하기 전에 그 사람의 경제적인 씀씀이와 하루 일과도 잘 관찰해 본 뒤 고백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6번째, 군중 심리에 휩쓸려서 사랑하고 있지는 않을까? 인기라는 것은 전염병처럼 이리저리 옮겨다니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성이 괜찮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 너도 나도 관심을 갖고 호감도가 상승하는 효과를 보이게 되죠. 만약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이 그러한 후광 효과를 누리고 있는 사람은 아닐까요? 고백하기 전에 내가 정말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지 객관적으로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다른 사람들한테 인기도 많고 이미지도 좋으니까 나도 좋아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다른 이성에게 뺏기기 싫어서 질투심 때문에 고백하려는 건 아닌가요? 군중 심리에 휩쓸리지 않고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백을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7번째, 바람둥이는 아닐까? 바람둥이들은 대다수의 이성에게 호감을 느끼고 눈웃음을 치고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고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성들에게 인기가 많고 연락하며 지내는 친한 이성도 많습니다. 휴대전화의 연락처를 보면 동성 친구보다 이성 친구가 더 많은 경우도 있죠. 물론 이러한 여왕벌 놀이를 하는 성향은 자기 스스로도 억제가 안 된다거나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심이 착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런 바람둥이들은 주변의 이성에게 상처를 많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쳐야 하는 성격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 그 사람이 바람둥이 성향을 보인다면 고백하기 전에 그러한 단점을 고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거나 이해해 줄 수 있을 경우에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연애 중에 다른 이성들에게 자꾸 마음을 쏟는 상대를 보고 깊은 마음의 상처를 입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여기까지 고백하기 전에 곰곰이 생각해봐야 할 7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사랑도 중요하지만 나 자신이 상처받지 않고 행복해지는 게 중요하죠. 신중하게 고백하셔서 오래오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연애 탐사는 중년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한 채널입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길 바랍니다.